민동기의 오늘 이야기.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소식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모았을까요? 어제 5.18 기념식 관련 기사가 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좀 됐습니다. 예. 기사가 참 많이 실렸는데요. 그렇죠? 특히 네티즌들의 관심은 박승춘 보훈처장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유족들의 반발 때문에요. 오늘 정부 기념식장에 입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참 네티즌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유족들이 반발한 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어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5.18 유가족 등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박 처장은 기념식이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유감 입장을 나타난 뒤에 차량을 타고 기념식장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5.18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인 유족보다는 국민의 의사가 중요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티즌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댓글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네티즌들은 어디라고 오느냐, 입장할 자격이 없다. 유족 편에 서야 할 보훈처장이 유족에 의해 쫓겨나는 형국이라니. 뭐 이런 댓글처럼 보훈처장을 좀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유족보다 국민의사가 더 중요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요. 유족은 국민이 아니냐. 뭐 보훈처장이 생각하는 국민은 일베를 말하는 것인가. 유족과 국민을 분리해서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국회에서 야3당이 재창으로 의견을 일치했는데 보훈처장의 국민은 청와대냐.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네티즌들은 화학 제품 공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확산이 되면서요. 이 화학 제품 공포증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한 언론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또 한눈에 보여주니까 말이죠. 24시간 동안 같이 살고 있더군요. 네. 네. 아침에 보통 샴푸로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여성분들은 바디 샤워로 이제 샤워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스킨, 에센스, 향수 등을 바르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양치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퇴근해서는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세제를 이용을 합니다. 네. 요즘은 잠들기 전에 향초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보통 하루에 직접 만지거나 사용한 화학 제품이 3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샴푸, 물티슈, 합성 세제를 비롯해가지고요. 화장품, 향초 등 방향제, 탈취제 등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 저도 놀랐는데 네티즌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 화학이 주는 편리함 속에 숨어있던 건 악마의 그림자들이었다. 치약도 화학물질, 이제부터는 소금으로 닦자. 우리 일상이 화학이다. 나중엔 네. 화학물질로 구성된 인류도 탄생할 것이다. 기사가 거의 나의 일상인데 큰일이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예. 뭐 하나 믿고 쓸 게 없다. 샴푸는 곧 대머리 급행열차.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어쩌라는 거냐. 씻지도 말고 그러게요. 악취나도 참으라는 거냐. 이런 네. 댓글도 있었고 그냥 자연인, 원시인으로 살자. 돈이 가장 더럽다. 이런 댓글도 보였습니다. 네네. 한 네티즌은 기자 쓰느라 밥값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네네. 반면에 다른 네티즌은 공포라는 한글 놔두고 포비아가 뭐냐. 한글 좀 쓰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념 네티즌이시네요. 자, 의견이 참 다양했는데 오늘 화제가 된 소식 중에 또 먹는 것과 관련된 게 있었어요. 짝퉁 문어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참 문어까지 짝퉁. 네. 이라니. 요즘 동네 시장에 가면 문어다리 파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예.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어가 아니라 대왕 오징어 다리였다고 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네. 충격, 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문어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문어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에서 잡히는 대문어, 그러니까 큰 문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돌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문어와 비교를 하면 크기가 좀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이 문어 다리는 대문어도 아니고 돌문어도 아닌 대오징어 혹은 대왕 오징어의 다리였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격분했어요. 이 나라에 대체 정상인 게 뭐가 있냐?
그냥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오징어 다리라고 하면서 팔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을 했느냐.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는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나라. 이렇게 개탄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문어까지 짝퉁이라니 헐. 그래도 맛있던데 가짜라니. 뭐 아니 그럼 얼마 전에 먹은 문의 숙회도 설마. 속인 건 기분 나쁘지만 네. 가습기 살균제처럼 유해하지 않다니 다행. 뭐 다양한 의견을 좀 남겼습니다. 네네. 한 네티즌은요. 오징어도 맛있다. 오징어 무시하지 마라.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했겠어요. 억울합니다. 내가 오징어인데 왜 문어라고 팔리나. 네. 참 오징어인 걸 밝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속았다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죠. 네. 자, 내일은 어떤 뉴스 같을까요? 개그맨 유상무 씨 관련 뉴스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시끌시끌했어요. 그렇습니다. 성폭행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유 씨 측은 해프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인 여성은 몇 번 만난 사이라면서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남경찰서가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이 성폭행 신고를 한 건 사실이다. 이후 취소와 고소를 반복을 했는데 향후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한동안 파문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끄러웠지만 내일 이 뉴스가 더 뜨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내주셔야죠. 네. 조금 전 가짜 문어 논란을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문어다리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것. 이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1번 대왕오징어, 예. 2번 개불, 3번 세발낙지. 네. 자, 요즘 문어다리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것이 문어가 아니라 이것이어서 화제가 됐는데 억울한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대왕오징어, 2번 개불, 3번 세발낙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 CBS 라디오 통해서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 보내실 때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사연과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